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청소부 할머니가 수십억 원짜리 글로벌 협상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통역을 맡게 된 김복순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영어. 그 순간 수십 년간 전문 통역사도 버벅이던 계약 협상이 단 한 사람의 목소리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비밀 통역사가 시작됩니다.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복순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몸을 일으킨 복순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상점들과 텅 빈 거리를 보며 복순은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발걸음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한 복순은 경비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청소용품 창고로 향합니다. 걸레와 청소용 세제, 쓰레기 봉투를 챙겨 넣은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20층 건물 전체를 담당하는 복순에게는 시간이 금입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모든 층의 화장실과 복도, 사무실 바닥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각 층마다 복순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깨끗하게 문지르고 바닥을 걸레질합니다. 복도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사무실 바닥에 쌓인 먼지를 제거합니다. 때로는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다 흘린 커피 자국이나 과자 부스러기도 말끔히 치웁니다. 복순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깔끔함이 되살아납니다. 8시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복순은 이때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과 마주치면 구석으로 몸을 움츠리고 복도에서 청소를 할 때도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신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이면 복순은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습니다. 김치와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이 전부지만 복순에게는 소중한 휴식 시간입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복순은 가끔 옛날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꿈꾸던 통역사의 모습, 영어 공부에 매달렸던 밤들, 그리고 현실 앞에서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오후에는 다시 청소 업무가 이어집니다. 회의실 정리, 사무용품 보충, 화분에 물 주기까지 복순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아들 준호가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복순이 여기서 성실히 일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복순의 일은 계속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사용한 공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모아 분리수거하고 바닥을 다시 한번 닦고 화장실을 점검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밤 8시가 넘어서곤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복순은 피로에 젖은 몸을 의자에 맡기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복순은 이 평범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작은 보람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깨끗해진 사무실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일한다는 자부심 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벽부터 밤까지
복수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라진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이 건물의 하루하루를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 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청소부 김복순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복수는 평소와 같이 청소용품을 정리하고 카트를 창고에 넣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일과를 마친 복수는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청소를 했던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복순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는 자연스럽게 한쪽 구석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복순이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준호가 동료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살짝 뛰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합니다. 준호 옆에는 서연이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복순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먹한 기분 말입니다. 서연은 복순을 발견하고는 잠깐 눈빛이 흔들리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다가섭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타기 시작하자 복순도 조용히 뒤따라 들어갑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순은 최대한 구석에 서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준호와 서연과 가까운 거리에 서게 됩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다른 직원들은 오늘 있었던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한 직원이 준호에게 묻습니다. 괜찮았어요.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만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가 대답하면서 무의식 중에 복순 쪽을 힐끗 바라봅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복순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준호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이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자신을 의식하며 불편해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15층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내리고 엘리베이터 안은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집니다. 복순과 준호, 서연만 남게 된 공간에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1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사에서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서로 인사 안 하는 게 좋겠죠. 서연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없는 동의였지만 복순에게는 더 아픈 표현입니다. 준호는 복순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서연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복순의 가슴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입니다. 섭섭함, 이해,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까지. 복순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합니다. 알았다. 복순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일해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준호와 서연은 먼저 걸어나가고 복수는 한참 뒤에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는 길, 복수는 멀어져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복순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미안해하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한 아들. 복순이 우연히 회사 게시판에서 발견한 채용 공고를 준호에게 건네줬을 때 준호의 눈빛은 얼마나 밝았던가요?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이 어머니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준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알고 있으니까요.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아들에게 청소부 어머니의 존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서연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서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도착한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간단히 식사를 마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보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수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가져온 영문 자료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복수는 형광펜을 들고 모르는 단어의 밑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복순에게는 여전히 배우고 싶은 것들이,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순의 원룸은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입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작은 부엌과 그 옆에 방 하나가 전부죠. 하지만 복순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특히 창가 쪽에 놓인 낡은 책상은 복순만의 특별한 영역입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공책 여러 권이 정갈하게 쌓여 있습니다. 겉표지는 낡고 모서리가 해져 있지만 안쪽 페이지들은 복순의 정성스러운 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영어 단어들과 그 옆에 꼼꼼하게 적힌 우리말 뜻풀이들이 빼곡합니다. 오늘도 복수는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영문 매뉴얼 한 권과 계약서 몇 장입니다. 종이들은 구겨져 있고 일부는 찢어져 있지만 복순에게는 보물과 다름없습니다. 복수는 먼저 구겨진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펼쳐서 다림질을 합니다. 뜨거운 다리미가 종이 위를 지나가면서 주름들이 하나씩 펴집니다. 마치 소중한 문서를 복원하는 전문가처럼 세심하게 작업합니다. 종이가 평평해지면 복순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자료는 신제품 사양서입니다. 테크니컬 스페서퍼케이션즈라는 제목 아래로 복잡한 영어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돋보기를 쓰고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히 읽어나갑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공책에 그 단어를 적어 놓습니다. 디멘션, 치수, 크기. 복순이 중얼거리며 공책에 적습니다. 웨이트, 커패서티, 하중 허용량. 단순히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까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자료는 납품 계약서입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어려운 문서이지만 복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딜리버리 텀즈, 페이먼트 컨디션즈, 라이어빌리티 클로저즈 같은 전문 용어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우리말로 옮깁니다. 납품 조건, 지불 조건, 책임 조항. 복순의 입에서 천천히 우리말이 흘러나옵니다. 영어와 우리말을 번갈아 읽으면서 두 언어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이 몸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복순에게 이런 시간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꿈을 향한 여행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자료는 지분 구조에 관한 문서입니다. 에거티 스트럭처, 쉐홀더 어그리먼트, 보팅 라이츠 같은 복잡한 용어들이 나타납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복수는 차근차근 의미를 파악해 나갑니다.
공책을 넘기다 보니 몇 달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그때는 어려웠던 단어들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복수는 자신의 발전을 느끼며 뿌듯해합니다. 비록 통역사라는 꿈은 젊은 시절에 포기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책상 옆 벽에는 복순이 직접 만든 단어장이 붙어 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기술 관련 용어, 계약 관련 용어, 재무 관련 용어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복순은 속으로 반가워합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복순의 공부는 계속됩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예문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복순의 휴대폰은 오래된 모델이지만 영어 학습을 위해서만큼은 충실한 도구 역할을 해줍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복순은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배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테크니컬 스페서퍼케이션즈, 딜리버리 텀츠, 에거티 스트럭처. 복순의 입술에서 작은 소리로 단어들이 흘러나옵니다. 복순에게 영어 공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그리움이자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복순을 그저 청소부로만 보지만 복순 자신은 매일 밤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신을 느낍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회사에 가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겠지만 복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학습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버려진 종이 속에서 찾아낸 지식들이 언젠가는 쓸모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복순의 평범한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지나자 복순은 오후 청소를 위해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2층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젊은 직원 한 명이 외국인과 함께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직원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거든요. 복순은 청소 카트를 천천히 밀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신입사원인 민재였고 외국인은 회사와 거래를 하는 해외 바이어인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바이어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영어 단어들이 막혀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딜리버리. 민재가 중얼거리며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그 뒤에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어는 제품의 납품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있었지만 민재는 전문 용어들을 영어로 설명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바이어의 표정도 처음의 친근함에서 점차 어색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중요한 거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청소 카트를 벽 쪽에 세워두고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복순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와 바이어가 동시에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고 바이어는 궁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복수는 바이어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제품의 납품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군요. 기꺼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순의 영어는 명확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문법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주문 후 3주 이내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복순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품질 검수는 납품 전에 완료되며 모든 제품에는 1년간의 품질 보증이 제공됩니다. 또한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바이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복도에서 조용히 청소만 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복순은 이어서 제품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기존 제품보다 30%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내구성도 크게 개선되어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이어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품의 크기나 무게, 설치 방법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처럼 말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이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어는 복순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명함까지 건네주었습니다. 복순은 정중하게 명함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거래가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바이어가 떠난 후 복도에는 복순과 민재만 남았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건가요? 복순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씩 배운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청소 카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가던 길 가렴. 하지만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복순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복순의 모습은 평소 복도에서 조용히 청소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문적이고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재는 복순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지식과 경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복순을 마음속 깊이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복순은 다시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공부해온 것들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며칠이 지난 화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특별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투자사의 대표 리처드 스미스가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이 계약은 회사에게 있어서 몇 해 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성공한다면 회사의 규모를 2배 이상 키울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복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회사 전체를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특히 임원진이 사용할 회의실과 복도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걸레질하고 화분의 위치까지 조정했습니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경부터 임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모든 직원들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준호도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복수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통역팀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전문 통역사 3명이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계약인 만큼 통역에도 만전을 기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의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회의실을 드나들었고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경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급하게 달려온 직원이 임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들이 탄 차량이 공항에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임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나요? 회의는 어떻게 하죠?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이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명은 큰 부상은 없지만 충격으로 인해 통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해 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통역사가 1명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급하게 구할 수는 없을까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중요한 계약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전문 통역사를 1시간 만에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계약은 기술적인 내용과 법적인 조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반적인 통역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계는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리처드 스미스의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0분. 임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누구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스미스는 내일 바로 다른 나라로 출발할 예정이어서 일정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준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기적 같은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임원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계약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복순이 평소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도 회사 전체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복순은 회의실 근처를 지나가면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비록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복순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몇 해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신입사원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회의실에 나타난 것이 의외였거든요. 민재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무언가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상황이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신입사원인 민재가 왜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 한 임원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문 통역사를 구한다는 건 불가능해. 더구나 오늘 같은 중요한 계약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통역사를 말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 복도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복도에서 또 다른 임원이 반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해외 바이어와 이야기하다가 영어로 설명하지 못해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도움을 주셨는데 누가? 준호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청소하시던 그분이요.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재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하시던 분이라고? 한 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통역을 해주셨다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제품 설명과 계약 표현까지 정확하셨습니다. 전문 용어들도 완벽하게 구사하셨고 바이어분도 완전히 만족해 하셨어요.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청소부가 전문적인 통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해? 또 다른 임원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농담이 아니야. 몇십억 원이 걸린 일이라고.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들었어요.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리처드 스미스의 도착까지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한 임원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민재가 말하는 청소하는 분이 혹시 어머니인지 궁금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드러내지 않기로 했던 약속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함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이가 70 정도 되시는 분이고 항상 정중하고 차분하셨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재가 묘사하는 모습이 어머니 복순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고민에 빠졌습니다.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 한 임원이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또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결국 모든 임원들이 동의했습니다.
비록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분을 모셔와 보자.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재군, 부탁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재는 복순을 찾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정말로 청소부가 이런 중요한 통역을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어머니라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민재가 복도를 서둘러 걸어가며 복순을 찾고 있을 때 복순은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했던 터라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순 선생님. 민재가 휴게실 문을 열며 급하게 불렀습니다. 복순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민재가 이렇게 급박하게 자신을 찾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복순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통역사들이 사고로 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순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의 정식 회의에서 통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실력을 제가 직접 봤잖아요. 민재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복수는 마음속으로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과연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들 준호가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는 복순과 함께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복순이 들어서자 실내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앞치마를 한 복순의 모습을 본 임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서연도 놀란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통역이 가능하신가요? 오늘 회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서.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순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스미스가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복순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가서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몇 분 후 리처드 스미스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60대의 품이 있는 신사였습니다. 스미스는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복순을 발견하고 잠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처드 스미스입니다. 스미스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 대표님, 오늘 회의 통역을 담당하게 된 김복순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미스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복순의 영어가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발음도 깔끔했고 격식도 적절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미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우리 양측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부터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복수는 차분하게 통역했습니다. 기술 사양의 의미를 오해 없이 풀어서 전달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프로젝트는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부터 검토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임원들은 복순의 통역을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통역이 아니라 맥락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가 계속해서 기술 사양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귀하의 제품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부분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나요? 복수는 즉시 통역했습니다. 저희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부분에 특히 관심을 보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한국 측 임원이 대답했고 복수는 그것을 다시 영어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최신 반도체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기존 제품 대비 30%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스미스의 미간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통역이 정확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빠르게 내용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위험 분담 구조를 차분히 설명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책임 소재의 분담에 있어서는 양측이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미스의 말을 복순이 정확히 옮겼습니다. 일정 조정과 보증 범위를 오가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복수는 막힘없이 모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복잡한 법적 용어들과 기술 전문 용어들이 섞여 나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내 한 번도 아들 준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일을 해내는 한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순에게는 이 순간이 단순한 통역 업무가 아니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스미스의 표정은 점점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복순의 완벽한 통역 덕분에 양측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에 걸친 회의가 마침내 끝에 다다랐습니다. 복순의 완벽한 통역 덕분에 양측 간의 모든 쟁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계약 조건들도 구체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스미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명확했고 빠르고 공정했습니다. 스미스가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통역 서비스가 탁월했어요. 덕분에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복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스미스는 일어서서 한국 측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 모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회의실 안은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스미스가 떠난 후 회의실에는 한국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임원들도 이제는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복순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구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글 내용은 그날의 상황과 복순의 활약을 자세히 적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복순이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작은 인사와 따뜻한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로 인정받는 동료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일 해결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들마다 복순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순은 매번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퇴근길 어느 날 복순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엄마. 복순이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회사에서 거리를 두자고 했던 것도 정말 미안해. 복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오래 묵은 먼지를 털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다.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너도 내일 잘해라. 준호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준호를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 아이들 앞에 앉아서 영문 매뉴얼을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영어 단어들이 어려워 보이죠? 복순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뜻을 알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복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부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늘더라고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복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은 어렵지만 뜻은 어렵지 않단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의 말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순은 여전히 가장 먼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의 하루는 여전히 복순의 걸레질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에 서 있는 바닥의 단단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복순에게 인사를 건네고 복순도 따뜻하게 답합니다. 예전처럼 숨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던 복순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마음도 그 구름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통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신 복순의 진짜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라진 존재가 아닌 인정받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복순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영문 자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형광펜을 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언제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준비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복수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찐사연 드라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